네, 다음으로 21번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사의 진행거리인데, 나사의 진행거리면은 이제 저희가 피치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리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줄 나사를 쓸 때는 피치와 리드의 값이 같죠. 근데 값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인 건 아닙니다. 피치는 이제 나사에서 산과 산 혹은 골과 골 사이 거리를 피치라고 하는 거고, 리드는 이제 거리,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진행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값이 같다고 해서 의미까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거를 명확히 하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들도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사의 진행 거리는 몇이냐? 리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드는 이제 피치에다가 저희가 줄수 곱해주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세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 곱하기 3 하면 된다 하고 바로 6을 찍으실 수 있는데 나사가 2분의 1 회전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를 전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이 되겠죠. 다음으로 23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단순 공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공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게 내가 외웠던 공식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가 다른 데 적용되는 건가 이걸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식 당연히 외워주시면 너무 좋지만 거기에 더불어 어느 정도의 개념까지 갖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I볼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I볼트 결국에는 이제 볼트 부분이 파단된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응력이죠, 응력. 볼트의 어느 특정 부위에 응력이 가해졌는데 이게 파괴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력은 시그마 A분의 P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A에다가 뭘로 접근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A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10kN이라는 힘 외력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볼트의 허용 인장 응력 50MPa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A는 뭐냐? 네, 이런 느낌으로 볼트가 있다고 했을 때 파괴가 되는 부위는 굵은 부위가 아니라 골과 골이 만나는 얇은 부위에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얇은 부위의 지름을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골지름이잖아요. 자, 그럼 골지름으로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나사는 단면이 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파이 d 제곱하면 되겠죠. 파이 d 제곱에 나누기 4 이렇게 해주면 이게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접근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얘가 식이 변환돼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d는 남아있고 파이와 4 이런 것들이 이항된다든지 아니면은 d가 이항되고 파이와 4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든지 이게 여러분이 외우고 계신 그 공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시켜서 접근하시면은 내가 외웠던 공식이 이건가 저건가 어디에 적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더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값들 하나씩 적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값이 이제 15.96이 되겠는데 이거보다 이제 크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허용 인장 응력을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큰 값 그럼 16도 되고 20도 되고 22도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소 골지름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장 근접한 값 16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2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속도를 RPM 단위로 환산해라 라는 건데요. 단위 환산을 저희가 이렇게 단순히 환산법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개념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각속도라는 개념을 먼저 접근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속도, 네, 거리에 대한 속도는 저희가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회전을 했는가, 각도에 대한 것도 속도로 나타내고 싶다. 그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360도가 2파이거든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2파이R이 뭐죠? 네, 이게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360도는 호도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인 건데 그거를 저희가 1초마다 한 바퀴를 돈다. 그럼 각속도는 파이 라디안 1초당이라고 했으니까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건데, 그럼 60분의 n은 뭐냐? 그래서 n이 단위가 rpm이에요, rpm. rpm이면 1분당 회전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이니까 저희가 초당으로 나누려면 60, 1분이 60초니까 그래서 6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rpm 값을 n에다 넣어주고 60으로 나눠서 초로 나타낼 수 있게.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식을 변형시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rpm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n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n만 남기고 2파이 넘기고 60 넘기고 그러면은 2파이 분의 60 오메가가 이제 n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 오메가에다가 30을 넣어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286.48 rpm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제일 근사한 값이 뭐죠? 286.5 rp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으로 26번 한번 봐볼게요. 준공축의 안찌름 D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한 문제 한 문제에다가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문제를 낼 때 그 시간을 고려해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것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공식인 경우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대입해서 다시 또 계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런 공식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지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지금 목표가 이것까지 뭐 다 완벽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필기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서 공부 시간을 배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 공식 하나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실 수 있으시면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이게 길고 식을 외우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쯤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봤고요. 좀 본인이 보시기에 외우기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외우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볼 베어링. 네, 베어링이면은 거의 이런 수명 구하는 시간이, 수명이 몇 시간이냐 이런 구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공식 무조건 외우셔야겠죠.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요소들 매칭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동점격 하중 주어졌으니까 C값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F랑 여기에 들어가는 볼 베어링 계수값 이게 뭐냐를 잘 매칭을 해줘야겠는데 저희가 베어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볼 베어링이었고 롤러 베어링이 있었습니다. 네, 롤러 베어링 같은 경우에가 이제 3분의 10인데 볼 베어링이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베어링 지수는 3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3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중계수라는 게 있었는데 하중계수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대입하고서 문제 풀어주시면은 값이 나오겠죠? 가장 근사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클 피니움. 피니움을 했는데 인장하중을 버티려면은 핀의 지름이 몇이 돼야 되냐라는 겁니다. 핀의 전다 능력이 50N per mm 제곱이라고 주어졌고 전다 능력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간단하죠.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인장하중이 킬로뉴턴 단위로 주어졌어요. 킬로뉴턴. 근데 핀에 가해지는 전다 능력 핀의 전다 능력이 몇이냐 라고 했을 때 50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단위를 맞춰줘야겠죠. 인장 하중을 넣을 때 20이라고 넣는 게 아니라 20 곱하기 1000을 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대입했을 때 값을 어떻게 구하냐? 자, 보시면은 P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20 곱하기 1000으로 넣어줬고요. 전다 능력 타우가 5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50 넣어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가장 근사한 16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동력을 구하래요. 동력을 구하는데 지름값과 축의 RPM 값
주고 회전하고 있다 라고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의 허용 비틀림 능력은 39.2MPa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동력을 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 동력을 구하는 방법은 동력 T 곱하기 오메가, T가 이제 토크가 될 겁니다. 토크에다가 각속도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동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문제에 혹시 제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주어진 값이 전혀 없죠. 그러면은 저희가 토크와 각속도를 따로 한번 구해줘야겠습니다. 우선 토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T는 타우 ZP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축이잖아요.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ZP 값은 16분의 파이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타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축의 허용 비틀림 응력 값 주어졌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ZP 값은 어떻게 하냐? 주어진 지름값 있죠? 네, 지름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넣으실 때 지름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비틀림 응력이 메가파스칼 단위로 주어져 있죠. 네, 메가파스칼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나중에 지름도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뉴턴 미터의 단위로 저희가 값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토크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름값을 넣으실 때는 5cm가 0.05m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대입을 해주시면은 간단히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는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그냥 넣어서 이렇게 값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미터 단위로 변환해줬는데, 이 과정 대신에 한 번에 여기를 0.0으로 넣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토크는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고, 저희가 각속도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60분의 2파이n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위에서 구한 토크 값에다가 각속도 60분의 2파이n 이 값을 구해서 서로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킬로와트 단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n 같은 경우에는 저희 rpm이니까 여기 300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나온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와트 단위가 되겠죠. 이 와트 단위에서 근데 한 번 더 가셔야 되는 게 킬로와트 단위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킬로와트 단위로 나누기 1000을 해서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근사한 값, 자, 30.23, 이게 이제 근사값인데 가장 유사한 게 3번이니까 3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문제 하나 푸는데 사용되는 공식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한 번에 나 이거 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토크를 구하는 문제, 각속도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이것이 같이 사용돼서 지금처럼 동력 이런 것들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에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단위도 저희가 변화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푸시는 게 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 암기하고 나서 푸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 저희가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외울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싶었어요. 평벨트, V벨트, 형상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건데, 평벨트의 단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V벨트는 이런 느낌일 겁니다. 평벨트의 경우 마찰면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V벨트는 마찰면이 이렇게 V자로 생겼다 보니까 같은 폭이어도 훨씬 더 많은 마찰 면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벨트와 V벨트를 저희가 비교할 때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되냐? 닿는 면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찰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미끄러짐이 덜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미끄러짐이 덜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1번 전동 효율이 좋다. 미끄러짐이 적으니까 저희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힘을 전달할 때 훨씬 더 손실 없이 전달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2번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고속으로 하게 되면은 마찰에 의해서 전달할 때 미끄러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V벨트는 평벨트에 비해 더 마찰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고속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번 정숙한 운전이 가능하다. 평벨트처럼 이것이 닿는 면적도 좀 더 넓고 그리고 내부에서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게 구동이 되다 보니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숙한 운전이 비교적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특징이라 함은 형상에서 오는 어떤 장점 혹은 그로 인한 미끄러짐이 덜하다라는 것에서 오는 장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특징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접하는 ABC 세 개의 기어에 인수가 20, 10, 4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기어 A가 매분 10회전, 10rpm으로 구동되고 있다면 C는 매분 몇 회전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기어 인수의 비에 따라서 어떻게 회전 수가 변화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C의 회전수, 이걸 N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의 회전수는 NA고 B는 N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경우에 기어 B의 값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B는 A의 회전수를 그대로 받아서 C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A와 C가 맞붙어서 전달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풀이를 한번 보시면 제가 공식상으로 생각했을 때 NC는 NA 곱하기 A와 B가 접해서 회전하니까 그 이수의 B 곱하기, 그리고 B와 C가 접해서 회전하니까 그 둘의 이수의 B를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상 보시면은 ZB 이거는 서로 약분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실상 가운데 기어 B의 기어 이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A와 C가 서로 맞붙어서 회전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충분히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NA에다가 ZA, ZC, GA, GC 이 수의 B만 넣어서 구해주게 되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제 풀 때 좀 간단하게 문제를 변환시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좀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3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에서 유효 감김수를 2배로 했다. 그랬을 때 같은 축하중에 대해서 처짐량이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처짐량에 관련된 식을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식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 델타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나열해 놓을 수도 있겠죠. 네,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무언가를 한쪽에 남겨놓고 다른 쪽으로 다 이양을 했을 뿐이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문제에 따로 제시된 게 없잖아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얘네가 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W가 일단 축하 중인데 이거는 변화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D, 라지 D가 저희 스프링의 유효 지름인데 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스몰 D는요, 소선의 지름인데 이것도 변화 없고요. G는 가로 탄성 계수잖아요. 재료의 가로 탄성 계수인데 이것도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겠죠. 감김수가 2배가 됐다. N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변화할 수 있는 건 델타 값밖에 없잖아요. 델타도 이 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양쪽의 값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조건들이 변화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처짐량이 몇 배가 되냐? 축하중이나 나머지 요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감김수가 2배가 됐을 때 처짐량도 2배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주어지는 요건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죠? 2번이겠죠.